자, 리코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리뷰를 하고자 하는 것은 MCQGen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프레임워크는 이제 이론적인 틀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요 틀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한 거고, 소프트웨어 임플리멘테이션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희 하고 있는 거하고 진짜 근접해 있는 이야기라서 페이퍼 굉장히 잘 찾으셨어요. IEEE Education Society Section, IEE는 뭐 IEEE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뭐 좀 페이퍼를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쪽에 있는 거는 했고, 2024년도 중에 나오는 거에 따끈따끈하죠, 그죠? 이제 또 하나 밀렸어요. 그 뭐냐 리즈닝 모형 나오는 거에 또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페이퍼가 빨리빨리 안 쓰면 계속 밀리는 거야. 4.0이 탑이었는데 이제는 리즈닝 모형하고 비교를 안 하면 그냥 GPT-4 썼다라고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만큼 이쪽이 만들고 나서 서미션하고 빨리 안 넘어가면 자꾸 구린 페이퍼가 돼서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속도감 있게 움직여야 되니까 하시고, 당연히 GPT로 되어 있는 LLM을 가지고 특히 뭐죠? MCQ, Multiple Choice Question을 이제 generating 하는 곳에, 이제 question을 generating 하는 곳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는 이제 personalized learning. 저는 adaptive learn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personalized learning 컨텍스트에서 large language 모형을 가지고 MCQ를 만드는 이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abstract는 조금 라인 바이 라인 읽어봅시다. dynamic landscape of content. 네네네. 네. dynamic context, dynamic landscape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blended learning이나 이제 flipped classroom은 이제 둘 다 이제 약간 온라인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멀티플 초이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멀티플 초이스는 어디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쪽에서도 중요한지는 아는데, 근데 특히 이제 MCQ Gen이라고 하는 어떤 이 프레임워크, Artificial Intelligence를 활용하는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MCQ를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것에 대한 것을 프로포즈를 했고, 이게 이제 특허 문서랑 굉장히 가까워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소프트웨어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하는 거라면 이 사람들이 특허를 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되기 전에 특허 출원하고 이렇게 냈으니까 저희도 이제 비슷한 걸 하겠죠. 이거는 LLM하고 특히 이제 RAG이라고 하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이런 개념을 LLM에 부과를 했고, 그냥 LLM 썼어요가 아니고 뭐죠? RAG이라는 역할을 해서, 그 뭐 RAG을 어떻게 했을까가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돼. 어떤 방법으로 RAG을 했을까? 우리의 질문은 그거예요. 우리는 뭘 주장합니까? Ontology Model Centered Generation이라 그래서 RAG가 아니라 OMG를 이야기하는데, OMG하고 RAG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describe를 할까?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었나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카파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제가 세 가지 도구를 쓴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divide and conquer. 나눠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누는 것들. 그렇죠? 이쪽에서는 그걸 chain of thought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페이퍼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저희는 굉장히 강조하는 그 방법론이 뭐라고 했어요? 퀄리티를 높이는 repeat and conquer.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반복 수행하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중요한 걸 골라낸다거나 자동적으로 뽑아낸다거나 하는 그런 repeat and conquer에 대한 거는 우리의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런 철학적인,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계로 나눠 가지고 리파인먼트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쪼개는 것. 그 다음에 중심을 어디에 둔다고요? 생성의 중심을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는 온톨로지 모형에 중심을 두고 생성하는 것. 이 사람들은 라지 랭귀지 모형이 일을 하는데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어그멘팅을 해준다는 얘기, 그 지식을 주입을 한다는 얘기고, 잘 들어보면 우리랑 이제 겹치는 게 나와요. 이 사람들 이렇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뭘 뽑아서 주던가요? 페이퍼 읽어보면 뭘 뽑아서 갖다가 주나요? 그러니까 어그를 뭘 어그멘팅을 하던가요? 문제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제은행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안 부르고 문제은행이라고 부르잖아요. 문항이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것은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항은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리고 그냥 막 설치하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거를 포인팅을 해서 정확하게 많은 문항이 있는데 예제 문항이 있는데 필요한 예제 문항만 딱딱 골라서 주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어그멘티드 렉이라고 부르지만 아마 똑같은 이야기라도 이거 렉이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거를 철학적으로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교과 내용을 그 온톨로지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교과 내용은 그냥 이 영역에서 대충 뽑아줘. 예제는 이거야.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교과 내용도 뭐예요? 뭐 아웃라인이라든가 트리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다 해놓고 거기에 있는 부분만 교과 내용하고 문항하고 예제하고 정확하게 주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렉의 어떤 특별한 종류라고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OMG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냥 OMG라고 부른다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중심으로 만드는 거고 그래서 랭귀지 모형을 하는 거는 이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언어적인 표현이라든가 플렉서블하게 하는 용도로 랭귀지 모형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다른 거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래요. external knowledge base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educationally relevant한 question이 나오더라. online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게 뜨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online이 잘 돼 있다. 그 우리 에듀케이터의 어떤 고울이라든가 잘 돼 있고 스튜던트의 니드와 얼라인이 잘 되어 있는 contextually relevant한 question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prompt engineering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봤어요. chain of thought 여러 개로 나누는 것. 그럼 여러 개로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지가 하고 지가 분석. 우린 그걸 뭐라 RISE라고 불렀죠. Real-time intra-self-evaluation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self-refining이라고, gamer process라고 불렀대. 기계가 reflection 한다라는 용어를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 처음 썼죠. 2023년도에. 저는 그걸 게이머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은 self-refining을 해서 reference 있으니까 그거 달고 막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되는데 하나 빠진 게 뭐예요? 단계별로 쪼갠 다음에 단계별로 만들고 나서 리뷰를 했습니다. 뭐 그런 건 다 똑같아요. 하나 빠진 건 뭡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죠. 반복하는 것이요. 리피트하는. 어떤 단계는 여러 번을 리피트해서 한 번에 결정 내지 말고 여러 번 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뭐 많이 나오는 거를 하든지 가장 좋은 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디스팅티브 해줘야 안 해줘요. 갑자기. 디스팅티브 해줘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른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contextually relevant하고 challenge하고 reflect someone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그리고 personalized learning experience를 뭐 enhancing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해를 증강시키는 건 어떤 아웃컴이에요? cognitive한 아웃컴이고 engagement를 enhancing 하는 건 어떤 아웃컴이에요? affective domain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맞춰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맞춰주면 훨씬 더 인게이징 하니까 이런 거를 모티베이션이나 인게이지먼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얼마나 인게이징 된 결과가 나온 건가에 대한 어떤 임팩트 애널리시스 같은 컴포넌트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결국에는 significantly reduce time and expertise requires MCQ crea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퀄리티가 과연 좋은가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 한 것보다 그런 내용들이 백업을 돼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되는 이슈가 뭡니까? 카파로 이야기를 할 때 카파로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이거 뭐 MCQ 젠 이거는 프리냐고 만들어서 구동하는 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이거 봐서 이거 만들어지고 나면 잘 되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공짜던가요? 수백 개의 예제 문항 집어넣어야 되고 이 프로세스 만들어야 되고 자동화 시켜야 되고 그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그 코스트 이펙트 어널리시스는 하나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카파 앱 만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고 어떤 리소스가 투입이 됐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뭐 당신네들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면 돈은 얼마나 드는가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나오는 게
싸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그리고 이거 만들 때 엑스퍼트가 한 땀 한 땀 해가지고 한 문항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예. 그냥 아무 LLM 쓰면 아무렇게나 그냥 저렴하게 나온다고 이야기 좀 그렇게 저렴하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굉장히 힘을 못 받는 거예요. 돈을 뭐 10억 들이고 나면 잘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결국에는. 그건 어디서 나오냐고. 그래서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지 말고 얼마가 들었고 어떻게 되니까 다른 방법하고 어떻게 다릅니다. 뭐 이렇게를 이야기하라고. 한 면만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퀄리티만 인풋은 인풋이고 퀄리티는 퀄리티 따로 있어요. 자, 블렌디드 러닝이 어떻고 뭐 클래스룸 플립 러닝이 어떻고 뭐 안 하겠습니다.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MCQ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MCQ랑 뭐 또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멀티플 초이스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있어요. 멀티플 초이스가 왜 파퓰러하냐 하면 일단 그레이딩이 돼요. 스코링하고 그레이딩이 즉각적으로 소위 말하는 룰 베이스드로 되잖아요. 잘 만들어주고 나면 만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스코링과 그레이딩이 되고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뭐예요?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픈엔디드 퀘션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잘 안 나가요. 즉각적인 스코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왜 MCQ가 강조가 돼요? 멀티플 초이스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이 안 좋아요. 찍기를 배우잖아요. 막 그런 저렴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깥에 나가다 보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멀티플 초이스 싫다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나쁜 면도 있지.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때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만들면. 왜냐하면 즉각적인 스코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오픈엔디드를. 우리가 기계가 스코링하는 포션이 있으면 즉각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 무기를 따로 이야기를 하든가 그러면. 아시겠죠? 그럼 그건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코링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스코링하는 알고리즘하고 문항 생성하는 알고리즘하고 다르다고 자동화가. 근데 뭐 맞춤형 학습 막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그거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뭐만 포커스한 거예요? 문항 생성에만 포커스한 겁니다. 그게 있고 또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misinspiring 하는 퀘션이 나오는데 또 그래서 AI를 가지고 갑자기 이제 AI로 넘어갔어요. 나중에 멀티플 초이스 나올 겁니다. 그래서 AI가 에듀케이션을 썼던 거 13, 20, 27, 31 레퍼런스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에듀케이션 썼던 거 나오고 large language 모형에 대한 레퍼런스는 4번, 20번, 21번, 28번 딱 정해지죠. 한 서너 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에 사용된 거 large language 모형은 뭔가. 그런데 MCQ를 만들 때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왜 중요하냐라는 거, large language 모형이. MCQ를 만드는 과정에서 large language 모형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다이버스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글을 굉장히 잘 쓰는데 어차피 문항도 글을 써가지고 표현이 된 거잖아요. 대부분 텍스트로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potentiality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된 LLM을 가지고 문항을 생성했었던 리터처 리뷰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이 사람 많이 안 해놨는데 LLM 가지고 한 것도 꽤 있어요. 이 사람 많이 안 했더라고. 문항 생성하는 거 사실은 좀 빠져 있어요. 그거랑 이거랑 합치면 되고 GPT-4를 썼고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 같은 말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 중에서도 스페시픽하게 뭐예요? 체인 업 덧이고 셀프 리파인먼트예요. 자 보세요. 체인 업 덧, 셀프 리파인을 하려는 게 체인 업 덧하고 셀프 리파인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체인 업 덧은 먼저 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디바이드 앤 컨커라 그랬죠. 셀프 리파인은 뭐야? 하고 나서 한 것을 가지고 다시 리뷰를 하는 거니까 셀프 리파인먼트는 a special case of chain of thought이에요. chain of thought이 a special case of self refinement예요. 1번, 2번. 손 보여줘.
둘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자, 체인 업 도전. 어찌됐든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두 번째 하고, 뭐 이거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하고, 앞에 했던 걸 가지고 다섯 번째 하고. 그게 체인 업 도시죠. 디바이드 앤 컨커 하는 거죠. 셀프 리파인먼트, 이거 하고 나서 그 한 거를 가지고 다시 리뷰하고, 그걸 가지고 다음번을 하고, 그거죠.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체인 업 도시 A special case of self refinement예요. 셀프 리파인먼트가 A special case of chain of thought이에요. 2번이지. 그치. 셀프 리파인먼트는 A special case of chain of thought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라. 그 사슬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스스로 한 것을 검증하는 셀프 리파이닝하는 용도로 했기. 나는 리플렉션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리파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할 때 하고 나서 여러 번 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검증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있죠. 라이즈는 뭡니까? 스페셜 케이스 오브 체인 오브 thought이에요? 아니에요? 라이즈도 스페셜 케이스 오브 체인 오브 thought이에요. COT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그냥 COT를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쪼개라고. 일을 작업을 순차적으로 쪼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TR1, TR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라고. 그거를 한꺼번에 시키면서 망한다는 거예요. 뭘 다 때려 넣기 시작을 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챗GPT 안에서는 뭘 다 때려 넣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앞에 양이 많아지면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앞에 걸 다 최대한 감안을 하려고 하잖아. 자동적으로. 무조건 앞에 그 컨텍스트 있는 거 다 가져오려고 그럽니다. 이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무한이에요. 이게 컨텍스트가? 아닙니다. 그 앞에 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양이 많아지면. 앞에 했던 선처리 결과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양이 많아지면. 챗GPT 같은 그냥 소프트웨어를 쓰면, GPTS나 쓰면 서머라이즈 시켜버린다고 얘가. 그 양이 많아져 버리면. 그러면 정확도를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린다고. 이걸 뭉개버렸잖아. 정확하게 뭔가 스페시픽한 작업을 시켜놨는데 앞에 작업이 많으면 뭉개버린다고. 뭉개버리면서 이게 블런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퀄리티가 대충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오고. 나오긴 나오는데 대충 나온다고 그러면. 서머라이징을 내가 스페시픽하게 해준 게 아니잖아요. 기계가 알아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서머라이징을 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에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래서 체인 오브 톳에 챗GPT 상황이면 체인 오브 톳에 최적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가 앞에 무슨 결과를 해. 그 결과 가져와. 요것만 가져와. 앞에 이 결과는 여기선 필요 없어. 가져와. 요구할 땐 요 앞에 했던 결과가 필요해. 라고 해서 스페시픽하게 핀포인팅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TR1, TR2, TR3 이거는 뭐야? 딱딱 주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프로그램 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카파는 별게 하는 게 아니라 Chain of Thought, Self Refinement, 뭐 Intra Self Evaluation, Prompt Engineering을 할 때 뭘 도와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프로그래머가 막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를 뭐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Divide and Conquer, Repeat and Conquer를 좀 low code environment에서 해주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게 학문, 프랙티컬은 굉장히 가치가 있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프로그래머 하야하지 않아도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학문적인 가치는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걸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강조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나는 체인 오브 톳 중에서 라이즈라고 하는 셀프 리파이먼트를 해서 만든 거고 인트라 셀프 이밸류에이션을 한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했다라는 거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죠.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 소프트웨어를 못 쓰는 거는 프랙티컬한 이슈고, 아시겠죠? 그건 돈에 관련된 이슈고. 여러분 돈이 인피니트리 있어도 퀄리티는 퀄리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교과 과정이나 문항이 굉장히 오거나이즈 잘 돼서 테이블 같은 형태로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딱딱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항이라든가 교과 과정 아웃라인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을 불러와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수 같은 건 어때요? 더하기나 빼기 같은 그런 온톨로지는 뭐예요? 그것도 지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카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더하기나 빼기는 함수로 처리를 하잖아. 이벨이라든가 함수로 처리한다고. 그래서 이 페이퍼를 읽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퀀터테이티브 문항은 박살났어요? 안 박살났어요? 퀀트 문항은 보면 어떻게 됐어요? 퀄리티가. 퀀트 매스는 answerability가 1점 나왔다니까. 왜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응? 수학 문항 만들어라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되니? 이상한 문항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함수를 썼어요, 안 썼어요? 전적으로 얘한테 의존하다 보니까 이상한 숫자에 아무거나 나오는 거예요. 말로 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컨셉을 가지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나와요. 3점 뭐 해볼 만하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예요? 특히 answerability는 이건 답이 대답이 안 되는데 이 문항이 대답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집에 가야지. 이거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썼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LLM한테 더하기 빼기를 자꾸 시키니까 이런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는 뭐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파는 룰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함수로 처리를 한다고. 그것도 온톨로지 모형을 근간으로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걸 합쳐졌다고 룰하고. 아시겠죠? 그 세 가지입니다. divide and conquer, repeat and conquer. 그 다음에 뭐라고요? 룰하고 어떻게 잘 섞어서 룰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룰을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거 있죠. 그걸 온톨로지 마들 베이스드라고 만들. 내가 뭔가 정리가 돼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야기 안 했지만 그럼 온톨로지 모형 룰을 다 정리해서 만들 때 일일이 만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 샘플 문항 만들고 아웃라인 다 정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걸 테이블 형태로 만드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뭘 썼어요? 그걸 참 다 테이블 구조로 만들고 트리 구조로 만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만들었습니까? 랭귀지 모형을 사용해서 만들었잖아. LLM 가지고만 그 이야기는 왜 안 하냐고. 내가 그 샘플 문항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아웃라인 정리할 때 랭귀지 모형 써서 만들었잖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게 구조 맞추는데 왜 그 얘기는 왜 안 하냐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내가. 온톨로지 모형을 다 있으면 좋은데 다 만들기가 힘드니까 기계 도움을 받아서 구조화시키고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그 방법론도 쓴다 그랬죠. 그걸 내가 뭐라 그랬어요? Ontology Model Emulated by Generative AI를 오메가라고 부른다고. 자기가 해놓고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러지. 내가 자꾸 자기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랭귀지 모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할 때 했잖아. 그 왜 설명을 안 하냐고. 자꾸 그냥 뭐 싸게 만들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만들면 체계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전문가가 검증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드래프트를 만들 때 랭귀지 모형을 써서 하고 확정시키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생성을 시키는 거니까 그 세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친구가 하는 리터처 리뷰는 이 사람들이 오토매틱 RM 제너레이션을 그래도 랭귀지 모형 쪽 쓴 거 있잖아. 템플릿 베이스드 말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약간 템플릿 베이스드 돼 있는 AI는 완전히 제껴버리고 그래도 랭귀지 모형 워드넷이나 이런 거 쓴 것처럼 해가지고 리터처 리뷰를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뭐 대충 하시면 됩니다. 근데 템플릿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템플릿 베이스드로 돼야지 뭐라고요? 파워풀한데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레이버 인텐시브 하니까 그걸 좀 제끼려고 열심히 노력한 거죠. 아무튼
infusing framework, domain specific knowledge를 가져온다. 렉을 통해서 결국 가져오는 게 뭐예요? 도메인 스페시픽 knowledge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도메인 스페시픽 knowledge를 뭐라고 불러요? 그걸 모형화돼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부른다고. 지식의 모형을 온톨로지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야. knowledge 모형하고 온톨로지 모형 혹은 knowledge가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하고 다 같아요. knowledge 베이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지 말고 knowledge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걸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쓰는 방법이니까. 근데 이 사람도 이야기 안 했다고. knowledge 베이스를 만드는 그 노력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한 거예요. 근데 두 개를 합쳤어요, 안 합쳤어요? 전문가가 미리 만드는 knowledge 베이스하고 LLM하고 합치면 도움이 되더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돼야 한대요. 이게 example이 돼야 한대요. 이건 돼요. 우리는 같은 결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prompt engineering. 이 사람들은 결국 쪼개가 단계별로 나눠야 된다. 복잡한 과정을 문항 줘 이렇게 안 했다고.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뭐예요? 질문 만들고 먼저 질문을 뽑아내고, 그쵸? 지식에서. 그 다음 뭐예요?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질문과 답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디스트랙터를 뽑아내고, 그쵸? 디스트랙터 중에 캔디데이트 중에 골라내고, 그 작업을 이 사람이 내가 계속 하던 이야기를 여기다가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자, 스템하고 answer key를 만들고, 여기는 difficulty adjustment를 했는데, 뭐, 이건 참 뭐 중요한지 모르.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스템을 먼저 만들어라 그래요. 중요한 걸 리스트를 뽑고, 해당한 거에 키를 뽑고, 그러면 질문과 답이 나오죠. 그거를 가지고 each 질문마다 뭐예요? 디스트랙터의 캔디데이트를 만들고, 캔디데이트가 어떻게, 여기는 이게 왜 좋은 캔디데이트인지는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왜 좋은 캔디데이트에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rational이라고 그래요. 디스트랙터의 rational이 있어야지 나중에 그 어디다가 사용해요. 사람이 그 오답을 선택을 했을 때 어디다가 사용하려고 그래요. 기계한테 미리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왜 답이 아니라 이 오답을 선택을 했으면 어디다가 사용을 해요? 그 정보를. 내가 C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왜 C가 오답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 그럼 어디다가 사용해요? 응답이 들어오면. 특히 이 사람한테가 답을 못 맞추고 오답을 맞췄으면 어디다가 사용해요?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어디다가 사용해요? 그거를. 왜 틀렸을까? 그럼 기계가 얘가 뭘 몰라서 틀렸는지에 대한 진단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감정이 없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도움이 되죠. 그거 하려고 멀티플 초이스 한다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데 그레이딩의 이슈가 아니라 잘 만들면 뭐라고요? 오답을 주면 왜 틀렸는가에 대한 힌트가 되고 왜 틀렸는가 되면 진단이 정확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냥 봐요. 환자가 왔어. 환자가 왔어. 그 건강한데 건강하지 않는데 아프다 그러는데 어디가 아픈지를 알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처방을 해줄 때 어디가 아픈지를 이야기를 하면 그냥 아파요, 안 아파요가 아니라 어디가 아파요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쵸? 그럼 어디가 아프면 얘가 아프다라는 게 원인이 뭔지가 파악이 돼야 한대요. 그런 걸 쭉 종합을 해보면. 그래요. 그래야지 진단이 정확하게 되죠.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지 걔가 안 아프게 되는 처방이 정확해질 거 아니야. 무엇을 몰라서 틀리는 건지에 대한 인프런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근데 멀티플 초이스는 뭐가 단점이에요? 겐또 때려서 그거 맞출 수도 있지. 소위 말하는. 그렇지만 패턴이 보이잖아요. 여러 개 문항을 하면. 얘를 계속 몰라가 틀리네. 맞춤형 학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기계가 그냥 아무거나 준다고 맞춰주고 맞춰서 피드백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그라뉴얼하게 뭐요. 세세하게 들어가서 내가 뭘 준비를 해야지, 뭘 준비를 하고 무슨 정보를 알아야지 얘가 맞춤형 피드백을 받을지. 어댑티브 러닝은 맞춤형 피드백 제대로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처방을 해줘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된 처방을 하려면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진단이 되려면 얘가 아프다 그러는데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 그냥 맞았어 틀렸어가 아니라 그거 할 때 굉장히 세밀한 부분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디스트럭트에서 어디셔널 정보가 나온다고. 그래서 카파에서 만들 때는 디스트럭터 강조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실전으로 만들 때는 그냥 지금은 대충 만들어 주세요. 뭐 그러고 뭐 맞았어요, 틀렸어요, 뭐 그런 거 넘어가는데 나중에 우리 돌아와서 실제 게임 할 때는 다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Chain of Thought, Self Refinement 다 있으니까 여기 reference 다 정리해놨네. 그죠? 우리는 여기다가 뭐라고요? 여러 번 하는 거, rise, 여러 번 하는 것까지 컴포넌트를 넣어서 퀄리티를 더 높이는 거고 피드백 메커니즘에 써가지고 뭐 했다는데 이건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이게 뭐 사실은 피드백 메커니즘 별게 아니라 애들이 치고 나면 리스폰스 데이터 들어오잖아요. 그 분석한 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들어왔던 문항이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지 뭐 들어오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으면 진짜 좋은 건데 꿈 같은 건데 이상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더라고.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 멀티플 초이스는 뭐라고요? 왜 파퓰러하다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지식을 측정하기에 굉장히 벌서타일해요. 멀티플 초이스 수학도 되고 수능 과목 다 되죠. 멀티플 초이스로 다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스코어링의 앰비규어티라든가 뭐 잘 만들었을 때 그런 거 없고 단순한 factual recall부터 complex problem solving까지 다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 잘 만들면 잘 만들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는 파퓰러한데 이렇게 퍼스널라이즈 러닝을 할 수 있다. 뭐라고요? 얘는 그냥 자, 인디비주얼 리스폰스를 하게 되면 스트렝스나 위크니스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이게 되냐고. 내가 뭘 강조하면서 이게 된다 그랬어요. 스트렝스나 위크니스를 더 정확하게 멀티플 초이스가 알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뭘 잘 만들면? 디스트랙터를 잘 만들고 디스트랙터의 레셔널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하면 진단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진단이 잘 되기 때문에 뭐예요? 처방이 잘 된다는 논리예요. 뭐보다는 그게 없을 때보다는 멍청한 디스트랙터 썼을 때보다. 그래서 디스트랙터는 그냥 incorrect한 answer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디스트랙터는 답이 아니기만 하면 안 된다고. 답이 아니면서 뭐예요? 플로저블 해야 되고 디스트랙터는 어떤 디스트랙터가 좋은 디스트랙터예요? 이런 진단이 잘 되는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진 게 좋은 거라고요. incorrect answer가 디스트랙터. 이게 진짜 수준 낮은 이야기입니다. 장난해? 자, 1 더하기 1은 그래 놓고 답은 2죠. 갑자기 개, 고양이, 나비 디스트랙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야 있지. incorrect answer잖아. 1 더하기 1은 2인데 개, 고양이, 나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그 문항은 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 그건 틀린 문항. worst 문항이야. 그거는 누구나 1 더하기 1을 풀지 않아도 개, 고양이, 나비는 아니겠네라고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바짝 갖다 붙이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오답을 막 만들다가 답에 너무 바짝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답하고 같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또 박살나는 거예요. 그럼 답이 2개면 또 큰일 나요 안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디스트랙터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런 거 이 정도를 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디스트럭터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수준 높은 디스트럭터가 나오면 안 돼요. 아르곤이 답인데 너무 수준 높은 디스트럭터가 나올 때 도메인에 적절한 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도메인에 적절한 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적절한 도메인이라는 게 뭔지 디파인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기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계가 어떻게 하냐고 적절한 도메인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도메인 영역까지 만들어서 줘야 돼요.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디스트랙터가 아무거나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골라주는 수준이 높다 그랬어요? 낮았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기계한테 시켜보니까 디스트랙터 만드는 수준이 높다고 낮다고. 저번에 우리 일리처 리뷰할 때 뭐라 그러던가요? 기계가 만든 디스트랙터, 기계가 만든 문항이 사람이 만든 문항보다 인 제너럴 뭐라 그랬어요? 낮다 그러잖아. 기억나요? 수준이 높다고. 그 중에서 그 멀티플 초이스는 수준이 높다는 얘기가 뭐예요? 질문하고 답은 뻔해. 교과서에 물어봐야 될 거 답은 그 답도 못 맞추면 그 집에 가야지. 결국에는 뭐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디스트랙터 싸움. 얼마나 디스트랙터를 잘 만드는 건데 멀티플 초이스를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그렇죠? 이거 할 때 뭐라고? 이런 특히 디스트랙터 만들 때 뭐라고요? 굉장히 많은 디벨롭먼트 코스트가 들어갔는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했다는 거고 라지 랭귀지 모형에 대한 레퍼런스 나와 있고 지금은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우리가 지금 뭐 만들려고 하면 리즈닝 모형 쓴 거 있죠. O1 쓴 거 있죠. 그거는 이제 또 달라요. O1의 차이는 뭡니까? O1 돌려보면 어떻게 나오던가 뭘 해보라 그러면 지가 앉아가지고 미리 작업을 좀 하죠. 체인업도 자동적인 체인업도시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적인 리파인먼트가 내재되어 있다고 O1을 쓰게 되면 봅시다. 여기 여러분 안 해봤어요? O1이죠. 그죠? 그럼 실시간은 뭘 합니까? 얘가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요. 그 다음에 뭐야? thinking을 해요. 뭘 먼저 할까? 그 다음에 crafting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퀘션을 그 안에서 골라내가지고 테스팅해서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중간에 단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내부적으로 해보고 지가 괜찮다고 시키는 것을 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체인 오브 덧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셀프 리파인먼트도 오토매틱하게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만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 작업을 여러 번 하는 것만 안 들어가 있어요. 수작업으로 이걸 해야 돼, 우리가 지금. 뭔지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체인 오브 덧이라는 게 설계가 돼, 안 할 필요는 없지만 지가 알아서 결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면 뭐예요? 내가 정확하게 정해준 체인 오브 덧보다 얘가 퀄리티가 떨어지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주 복잡한 거는 내가 스페시픽하게 해주는 게 훨씬 퀄리티가 높아지죠. 아무튼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MCQ를 인스트럭터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불러다가 retrieve를 해서 도메인 나레지를 조금 집어넣고 해가지고 GPT한테 문항을 생성을 하고 학생들도 문항을 좀 생성해가지고 샘플 문항을 가지고 했어요. 그럼 우리 뭐가 빠졌어요? 우리는 차이가 뭡니까? 얘네들은 샘플 문제은행에서 몇 개 갖고 와서 만들 때 이걸 근간으로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줘만 했고 도메인 날리지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할 때마다 인스트럭터 그냥 때려 넣어야 되는 환경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날리지 베이스화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이 두 개가 다 있는 것 있죠. 전문가의 지식이 도메인 날리지라든가 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리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필요한 부분에 딱딱 불러다가 자동화시켜서 나오는 그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성할 때만 보면. 근데 포머티브 어세스먼트가 생성만 이게 끝났어? 아니죠. 학생을 리스폰스 들어올 때 하는 것도 LLM을 사용하고 그쵸? LLM 리스폰스 데이터가 들어와서 내가 갖고 있는 문항의 어떤 파라미터를 바꾸는 것도 하고 피드백 주는 것도
LLM을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는 생성 부분만 이야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생성 부분만 한 거고 여러분이 아그네스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뭐라고요? 전 방위로 다 첫 번째는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LLM이 첫 번째 어디서 사용됐습니까? 그치. 요거를 기본적으로 만들 때 예제 문항이라든가 도메인 지식 를 정리한다거나 혹은 루브릭 같은 거 있죠. 다 정리를 해가지고 뭐 상황별로 다 다를 거 아니야. 그거를 정리해서 구조적으로 만들 때도 LLM을 했는데 그때는 막 실시간은 아니고 매뉴얼로 작업을 했지만 그걸에서 이걸 만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문항 생성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거 할 때 그 도메인 지식을 가져와서 생성. 그때는 사람들은 요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안 해요.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래 놓고 LLM이 생성 모형하고 그 다음에 시행 모형도 LLM이 하고 스코링 모형도 LLM이 하고 피드백 모형도 LLM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얘랑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개념적으로는. 개념적으로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것만 이야기했잖아. 이것도 뭐 도메인 날리지는 그냥 매뉴얼로 인풋하는 걸로 들어갔잖아. 그쵸? 달라요. 결이 다릅니다. 아무튼 렉은 불러온다고 했는데 뭐 이걸 주장 뭐 아닌 건 아닌데 preparing data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결국에는 문제은행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hard level, easy level 그 만들어 carefully design engage 쓰는데 이게 매뉴얼리 만들어서 집어넣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게 예제 이그젬플이고. 그다음에 이 프로세스는 사람이 넣거나 사람이 만들거나 엑스퍼트가 만들든 학생이 만들든 이런 폼 가지고 문제은행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나면 뭐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스템하고 퀘션을 제너레이트를 하고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 퓨샷으로 주면 디스트럭터 만들고 디스트럭터가 포텐셜 한지 안 한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디스트럭터를 만들어서 문항을 최종 만든다.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예요? 디스트럭터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리뷰뿐만이 아니고 뭘 강조해요? 이거를 이제 여러 번 한다거나 이 작업을 반복하는 거 있죠. 그래서 뽑는 거 하고 또 뭐 있어요? 디스트럭터는 레셔널 싸움. 이게 왜 디스트럭터인지에 대한 설명 자체를 해내는 것을 뭐라고요? 기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틀렸을 때 얘네 이거를 몰라가지고 틀렸으나라는 설명이 explanation이라는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진단을 했을 때는 진단이 더 풍부하고 relevant하고 정확해진다는 얘기고 진단이 정확해져야지 뭐라고요? 처방이 정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드백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멋있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인 업 롯을 했습니다. 막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써서 뭐가 나아지는데 살림살이가. 결국에는 좋은 문항이라는 것은 personalized learning, adaptive learning은요 뭐요? 좋은 진단과 좋은 처방이 되는 문항이에요. 좋은 진단과 좋은 처방이 되는 문항이 뭔데? 어떻게 만들 건데?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머티브는 몇 개 중에 몇 개 맞았으니까 그래서 뭐 패스, 페일 그거 하는 거잖아. 나래비 세우는 거고. 포머티브는 뭐가 핵심입니까? 피드백이 핵심이에요. 여기 있는 프롬프트들 중요한. 근데 이게 프롬프트가 안 좋은 게 뭐냐면 잘 봐요. 자, 스템하고 퀘션 했습니다. 이거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Generate candidate destructor. 요런 걸로 줘.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프롬프트 집어넣으면 뭐예요? 뭐가 있단 얘기예요. 디스트럭터를 만든다고 하면 뭐가 있단 얘기예요. 앞에서 스템하고 키가 있기 때문에 디스트럭터를 만든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카파 시스템이라고 보자고. 카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비스무리하게 구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뭐 러닝 컨텍스트를 집어넣으면 러닝 컨텍스트를 집어넣으면 그걸 가지고 스템하고 앤서를 만들고 러닝 컨텍스트와 스템 앤서 키를 주고 뭘 해야 돼요? generate 5 distractor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조화가 돼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행거가 뭔데 가져오는 구조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앞에 행거를 다 무시한다는 얘기인지 다 가져온다는 얘기인지가 핀포인팅이 안 되잖아. 자,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스템하고 키만 있었죠. 여기 스템하고 키만 주고 10 candidate destructor generate 하라 그랬죠. 그러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10개를. 해주긴 해주죠. 근데 뭐가 빠졌어 여기서? 이게 어느 영역에 대한 건지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이게 간호사 시험인 건지 의사 시험인 건지 봐요. 그냥 똑같은 질문과 답이라 하더라도 의사 레벨로 물어볼 건지 간호사 레벨로 물어볼 건지 전문의 레벨로 물어볼 건지 디스트럭터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져요 그거.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쵸? 달라집니다. 내가 말하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용어 그 수준에 맞춰줘야지 좋은 디스트럭터일까? 무조건 어려운 게 좋은 디스트럭터야?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스페시픽한 러닝 컨텐츠가 여기 들어오면서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교과목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근데 그 구조가 여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기는 뭐야? stem, destructor, stem하고 그럼 stem 있고 key는 왔죠, 그죠? stem하고 key는 주니까 distract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있으면 to retain the distractor. 여기도 뭐 앞에 있던 결과가 여기에 또 prompt 6에는 input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안 보이잖아 잘. 아니 앞에 있던 결과를 어떻게 넣어서 prompt 6가 실행이 될지 turn 6가 실행이 될지 구조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이래 놓으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일을 안 합니다. 앞에서 뭘 가져와서 이 턴을 해야 될지 앞에서 뭘 가져와서 이 턴을 해야 될지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거 훈련하기 굉장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거를 이제 이렇게 구현해 보는데 카파로 구현을 하다 보면 강제적으로 내가 뭘 줘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아, 교수님 앞에 했던 거 뭘 갖고 와야 되네. 안 갖고 오면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줘요? 카파는 처리 안 해줘요, 자동적으로. 카파가 자동적으로 TR, TU 이런 걸 안 넣어주면 처리를 못 하잖아요.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좋은 거라고. 설계를 해서 해야 된다고. 이거는 약간 챗 GPT 쓸 때는 이따위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챗 GPT는 그 컨텍스트 주는데 하나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뭉개지는 것도 있고 뭐 대충 나오다 보면 앞에 있는 거를 최대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게. 앞에 있는 대화를 다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카파에서도 다 가져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된다고요? 정확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앞에 걸 다 물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그렇고 수학 관련된 거, 컨셉을 물어보는 거, 코딩 가지고 물어보는 거 세 가지를 했고 해보니까 어떻다고요? 수학은 굉장히 안 나오더라. 일단 뭐 이게 안 되는데 뭐 그쵸? answerability는 뭡니까? 답이 없단 얘기예요. 답이 없네. 그런 건 박살 났단 얘기고 나머지는 뭐 어느 정도 diversity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answerability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답이 없으면 일을 안 하잖아. 예를 들어서 코딩만 해도 에러가 이만큼 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런 그 answerability가 컨셉 물어보는 것까지 어느 정도 쓸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뭐 왜 안 나오는지는 이야기했지만 랭귀지 모형한테 계산시키면 안 되고 룰 베이스드 함수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 나머지는 뭐 디스커션은 내가 앞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죠. 그래요.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위험합니다. 거의 문항 만들어 놓고 템플릿까지 만들어 놓고 기계로 하는 거를 하이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레코멘드 드리고 실시간으로 생성한 게 에러가 굉장히 줄어들 때까지 가는 거는 아직도 사실은 굉장히 챌린징한 부분이. 그래서 저는 뭘 레코멘드 합니까? 템플릿 은행을 만들어 놓고 템플릿 은행에서 룰 베이스로 생성을 하는 것을 레코멘드 드려요. 근데 템플릿을 만드는 게 쉬웠다고 어려웠다고?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그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을 템플릿을 만들 때 GPT를 활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아마 퓨처리스틱하게 가서 문제 은행이 아니라 무슨 은행을 가지고 만든다고요? 그 문항 템플릿 은행을 만들어서 룰 베이스로 오류가 없이 생성하는 게 그 앞으로 가야 될 일이고 이 페이퍼에서는 문항 생성하는 것만 했고 도메인 지식으로 온톨로지 모형을 만드는 걸 안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스코링하고 스코링 되는 걸 가지고 그레이딩하고 시행하는 것을 또 뭐 AI를 써서 시행을 한다거나 그런 포션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소위 말하는 문항 생성기를 뛰어넘어서 뭐라고요? 맞춤형 학습 모형으로 그 학습 앱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한 페이퍼고 레퍼런스도 굉장히 정리 잘 돼 있으니까 이거를 보고 뭐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